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째 민속 이야기 39번째. 둘의 이야기로는 19번째. 이제 전체 둘의 이야기로는 마지막입니다. 먼저 둘의 소멸을 얘기했으면 끝났는데, 무슨 얘기 때문에 한 번을 더 하느냐면요. 이 책자가 제가 2001년도 12월 달에 세상에 내놓은 공주의 두레라는 책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민속 조사를 했을 때고, 그리고 이제 둘에 대해서는 아주 표본준을 책출을 하고 해서 이제 그 읍면동을 전체로 한 개 면당 이제 4개, 그 동 단위는 이제 동 단위 전체로 4개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200개의 둘의 마을에 대한 두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역시 짧아서, 조사가 짧아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요. 글쎄요. 왜 꼭 바로잡느냐면, 그 후로 제가 20년이죠. 다시 20년 동안을 이제 민속 체력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이제 모았는데, 둘에는 반드시 마을마다 물어봤고요. 그랬는데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꼭 넣어야 될 것도 빠졌고 아니면 잘못된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증보판을 내야 돼요. 수정정 증보판이죠. 근데 이런 책이 안 팔리니까 제 사비를 들여서 이걸 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꼭 바로 잡아놓고, 이런 기회라도 바로 잡아놓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 재미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관광 쪽으로 종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두레나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 요즘 뜨거운가 보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재미난 건데, 두레 싸움에서 농기대가 부러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는 농기대 옛날 굵은 걸 좀 봤는데 그렇게 굵은 대나무가 부러지냐? 그걸 묻더라고요. 부러집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과학이면 수학이 숨어 있죠. 뭐예요? 대나무 수명이 얼마나 가요? 100년 가나요? 못 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또 하나, 농기 때는요, 햇볕과 물에 굉장히 대나무가 약한데요. 노출되는 기간이 있죠. 먼저 농기가 뭐 이동하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둘의 눈을 매는 기간에 며칠 전부터 세워서 며칠 후나 여름철에 먹는 날까지 세워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 삼복더위에 햇빛에 노출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비 맞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비 안 농기 때를 안 세울 때는 비 안 맞게 제대로 보관을 하지만 그래도 수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가지고 하나를 50년 쓴다고 해도요, 500개 두레가 있었다고 하면 간단하죠. 뭐 1년에 10개 정도는 바꾸는 두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대를 바꾸러 사러 가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체력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수명이 거의 다 된 농기대를 들고 나갔을 때 농기를 쓰러뜨려야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농기대를 올라타서 잡아내리든가, 아니면요, 거기에서 제일 공격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농기 물을 묶은 줄이에요. 그 세 줄 내지 네 줄을 묶어요. 그 세 줄 묶는 데가 대부분인데 네 줄 묶는 동네도 있어요. 그럼 그 농기 줄을 잡아서 위에 묶어놓은 거니까 땡기면 쓰러져야죠. 근데 아래서는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러지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은 없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게 두레를, 옛날 두레 싸움을 재현한다고 하는데 옛날 농기대를 잡고 했는데 부러져 버린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잡을 거 하나 하고 꼭 더 했으면 하는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잡을 이야기. 여기에 제가
이 책의 125쪽에 별도의 기록으로 두레의 공주 두레의 판재의 재구성이라는 걸 써놨어요. 판재의 재구성. 그래서 거기에 이제 11개 마당으로 지금 현대 예술 농학의 판재를 정리하듯이 제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이걸제가 구성한 거다, 이건 이걸제 개인 생각이다 라고 써놨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두레 농학의 판재, 거기에 제가 처음 넣은 것이 길라레비. 뭐 눈 이동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 길라레비 가락으로 입장을 해서 인사풍장을 치고 앞마당으로 덕담마당하고 기싸움하고, 이제 두레 싸움에서의 기싸방, 사방고사 지내고 무대기 놀이하고 풍장 겨루기 하고 재단판, 춤장단, 멍석마리, 꽃나비 마당,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달랐던 것, 면마다 달랐던 것. 그러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두레 농학의 덩어리를 저보고 나누라고 하면 크게 한 4덩어리, 3덩어리, 최소한 3덩어리는 나눠야 돼요. 그냥 가장 큰 특징은 금강, 인왕과 이북이 달랐고요. 또 하나는 계룡 지역하고 탄천 지역이 유사하면 많이 다릅니다. 이인은 많이 다르니까 강남을 둘로 나누면 강북은요, 신풍, 유구 이렇게 또 다르거든요. 의당, 장기, 반포는 또 다르고요. 이런 형태로 됐는데, 판재라는 말을 이 글은 그러니까 뭐를 제일 잘못한 거냐면 공주시 두레 농학 판재라는 개념을 갖고 써줬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곳에 있다고 할 때에 공주군 의낭면 지역의 두레 농학, 그러면 그래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판재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고요. 그건 오류가 적은 건데, 그게 군단위, 시 군단위의 대표적인 두레.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많이 들어갔던 데가 이제 청양. 청양은 공주 쪽에 정산, 목면, 청남 쪽하고요. 저쪽 홍성 쪽하고 전혀 다릅니다. 판재도 다르고 두레 농학도 다르고, 예산도요, 평야지대하고 산간지역이 다르고요. 논산은요, 이게 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주 쪽은 공주 영향, 계룡 쪽하고 영향을 받아서 광석 쪽하고 다르고요. 대전 쪽의 영향하고 같이 많이 돼 있어서, 저는 두레 농학은 연산 백중놀이 쪽에 있는 연산 쪽이 오히려 대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학은 논산이 없긴 셌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연산의 길라레비 가락하고 이쪽 광석 쪽하고 다르고요. 체온 달라요. 이게 지역마다 큰 흐름이 3개, 4개씩 있는데 시군 단위의 대표적인 판재라고 하는 것을 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그냥 제가 한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고 할 때도 오류가 뭐가 나왔느냐면, 여기에 제가 4번째 마당에 기싸움, 그리고 7번째 마당에 풍장 겨루기를 넣었어요. 겨루기는 학고 풍장이라고도 부르고, 먼저 시간에 표현한 대로 뭐라고 그러죠? 가락꺾기, 쇠 가락꺾기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다 뭐예요? 두레 싸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길라레비 판재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여름들에 논매는 일을 다니면서 하는 판이고, 그런데 그걸 나눠 놨거든요. 이 책에는 이어져야 됩니다. 기싸움 했으면 가락꺾기 하고 두레싸움으로 가는 형태, 두레싸움을 생략한다고, 농학 판재에 어울리지 않아서 생략을 한 건데,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연결돼서 갔어야 되고요. 고사가 풍장고사를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농기고사하고 풍장판재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방고사는 4명이 다니면서 동서남북에 가서 짧은 축원하고 풍장 치는 거예요, 사방고사가. 그러니까 동방청제대장군에서 서방백제대장군, 남방적제대장군 이렇게 해서 사방에 가서 소리 질러서 풍년 들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를
곁대로 소리 들고 깽깽깽깽 치고서니 확 말아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요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뭐에서 나온 거냐면 장터풍장을 본 것이 영향을 준 거고요. 자방구사라고 하는 개념이 네 군데에서 작은 멍석마리를 하는 형태를 하면서 됐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은 제가 그 후 20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걸로는 아니고요. 무디기 놀이는 뭐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무디기 놀이는 드레 행차하고 가갖고 복구제비하고 상모 쓰고서 복구치는 복구제비하고 풍량패가 전부 한 무디기로 도는 거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판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싸움 다음에는 풍량 겨루기로 가서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요. 여기 재단판을 넣은 거는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많지 않았거든요. 재단판은 노성 뚜레하고요, 공주에서 2인면 신흥리에 뚜레하고 그런 정도 몇 군데 하지 않았는데 보편적인 것들로 보아서 넣었다는 것도 잘못됐고요. 이 판재마다 제가 그 가락을 써놨어요. 길라레비는 두렁거리 풍장을 주로 해서 느질마치를 친다 해놨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틀리진 않습니다. 그게 변형이 많아서 많으니까 어떤 걸로 특정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죠. 그런데 그 꽃나비 바닥이라는 표현은 두레행차가 맞을 거고요. 두레행차에서 꽃바퀴 가락을 친다고 해놨는데, 그 꽃바퀴 가락은 뭐 먼저 시간에 제가 그 특별한 동네 두레 소개할 때 했던 유구 신영리 새말두레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락을 일반적인 판재에 쓴다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 논산 두레 풍장에서 2019년도에 임장묵 선생이, 저하고 같이 이제 민속을 하고 있는 임장묵 선생이 논산 두레 풍장을 이제 연출을 할 때 농기꼬사를 넣거든요. 저는 농기꼬사 별로 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었다고 하는 그 노성 어르신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그걸 옛날 모습에 경건한 모습으로 넣었는데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데 있어서는 판자라고 하는 것을 좀 지역적인 것을 살려내되, 특별한 것을 살려내되, 그 지역에 그 부분적인 지역을 갖고는 가더라도 군 단위로 하는 것은 좀,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저는 그것을 또 건방지게 짜서 듣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계하고요, 대동계나 동계라고 부르죠. 그거하고 이제 두레와의 관계,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호 보완적이고요, 보완적이고 협력하면서도 서로 선을 그어나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계는 부자들입니다. 왜 부자냐면 동계는요 장리병을 놔요. 몇 프로나 이자가 비싼데 장리라고 하느냐면 50%입니다. 연 50%. 갯살을 놔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 수입이 있고, 마을에 갖고 있는 기물, 동물, 기물, 그런 말을 쓰는데, 마을에 공동 보유한 물건들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차일이라고도 하죠. 삼배로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처럼 치는 거. 치알이나 사모관대나 가마나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요. 상여. 이것들이 가난한 집에서는 안 받지만 받습니다. 돈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심지어 돈을 거의 안 받는 동네가 많지만 받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릇이에요. 잔치에 쓰는 그릇들 갖고서 받으면 그것들을 모아서요 장립변으로 하고, 소비는 언제 하느냐면 대부분 대동기하는 날 목매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땅들 뭐 10마지기 이상 갖고 있는 데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논에서 농사 짓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더군다나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동계는 부자입니다. 근데요, 둘에는 작업 공동체이면서 자산을 모아두지 않는 것이 모으는 동네 2, 3%에 불과합니다. 거의 안 모아둡니다. 돈이 없어요. 그냥 여름 둘에서 쌀 받아가지고 먹고 장정들에게 쫙 나눠주고 끝나는 거예요. 한 해마다 정산을 하는 형태죠. 근데 이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언제 보완을 하게 되느냐면 재발상시 하는 거예요. 냇물이 터졌어요.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냇물물이 줄었을 때 장정들을 다 동원해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동계쌀을 갖다가 대부분 그 비용을 씁니다. 작업은 두레가 관장하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일들을 해요. 그거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의 동계하고 관계가 여기에는 좀 이 책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고 또 뭐가 됐어야 되느냐면 어떤 건 보완하고 어떤 건 대립했는지에 대한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이거는요, 왜 지금 이런 쪽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뭐 혹시나 두레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게 마을 조직에 있어서는 제일 큰 것이 언제나 동계고요. 그 다음에 두레입니다. 근데 양대축으로 봐야 되는 두레를 구분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 그건 좀 법원적으로 좀 조사라도 더 했어야 되는데, 여긴 빠졌어요. 20년 동안 두레를 쪼가리로 계속 모은 것들. 그게 요번에 제가 이 두레 이야기에 사실은 이 책에 들어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까지도 이번 시간에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공주의 두레를, 이 책이요. 없어요, 책이. 아예 없습니다, 저한테. 이게 뭐냐면 복사본입니다. 공주의 두레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래전도 아니고요. 한 달 전에 이거 10권 다시 돈 들여서 복사해왔거든요. 근데 증부판을 못 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가 진짜 아쉬움을 느꼈던 두 가지는 밝혀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두레를 마감할 때 좀 재미난 얘기로 마감을 하고 싶어서 한 동네 두레에 특별한 것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공주시 반포면 봉곡 2리 원당 두레입니다. 그 원당 반포 2리에만 두레가 2개인데요. 나중에 하나로 합쳐졌다가 없어졌는데 그 이 동네에는 성년식, 그러니까 두레 처음에 입문을 할 때 그 다른 동네하고 아주 다른 성년식이 있어요. 신입두레, 신고식이죠. 이 동네 두레는 논이 마을 앞에는 전체로 보면 500마지기.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 공주에서 대전 가는데 터널 지난 첫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밭이 많지 논이 적은 동네라서 논은 전체로 500마지기. 적은 규모죠. 보통 700에서 한 1200 정도, 마지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동네에 타동에 농사를 지을 만큼 지주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이제 70마지기를 짓던 석섬지기 반이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시골에서. 그 사람이 하나 있었고, 두섬지기 부자가 3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레가 두 가지가 보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부자가 많은 동네는 두레한테 부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두레가 언제나 목매나 뭐 넉넉했어요. 또 하나요. 나무 동네를 많이 간다고 하면 뭐예요? 두레선 자제해야죠. 이 동네 두레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키워내요. 기운 센 장사를. 장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면
신입 두레를 시험 볼 때 아예 장사들을 뽑아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장사가 세 분이 있었어요. 전설적인 장사가. 오석구라는 분은요, 해방부의 공주군 찌름판에, 이분이 그때 나이가 50이 헐긴 넘었거든요. 50이 헐긴 넘은 양반이 나가갖고 황소를 타와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기운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옛날 찌름들은 이렇게 뭐 제주 기술보다 기운 자랑이 많은데 50대가 부은 씨름대에 가서 황배기를 타왔다. 그거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전설입니다. 그 오석구라는 분은 씨름도 잘하고 기운도 세서 입으로 나무절구를 물어서 어깨 너머로 넘겼다는 장사예요. 두 번째 장사는 이태봉이라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두레 싸움에서 이긴 것이 회자되는 것 중에 가장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그 굵은, 이만큼 굵거든요. 이만큼 굵은 대나무 7m 넘는 거를 한 손으로 들고 다녔대요. 근데 두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밀렸어. 원당 두레가. 밀려갖고요. 상대편 마을의 장정들이 농기줄을 뺏어버렸어요. 그러고서니 셋이 위에서 땡기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한 손으로 농기를 받쳐 들고 농기줄을 휘감아서 잡아가지고 그 장정을 땡겨서 패대기를 쳤대요. 한 손으로. 그래서 그 후에는 그 3명이 달려들어서는 그 동네 농기 못 썰어드린다는 소리를 그냥 공공연히 했고, 이 동네가 두레싸움을 얼마나 멀리 가서까지 하느냐면 6km를 가는 땅이 있었어요. 그 70만 지기셨다는 분이 시오리 바깥에 농토를 갖고 있는데, 대개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 소작 주세요 하고 이쪽 두레가 포기를 하는 건데 포기를 안 하고 다니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조침이라는 장사는 어느 정도냐면 감 12접을 진답니다. 감 12접이면 100개가 한 접이니까 12접이면 1200개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덤인데 그게 거의 공식적이거든요. 근데 그 산이 한 접에 10개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120개잖아요. 1320개의 감을 치고 유성장을 오가는데 쉬지 않고 달렸대요. 그럼 보통 장정들이 몇 접을 지느냐면 5접 지면 잘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2접을 졌대요. 근데 이 증언을 한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네가 5접을 지고 그니하고 같이 유성장을 뛰어가는데 졌대요. 못 따라갔대요. 요것으로 장정에 대한 맥을 잇기 위해서 이 동네 신입들한테는 쌀 3가마니 무게의 흙지게를 준비합니다. 바수컬이라고 하죠. 지게에 이렇게 지게 그릇이 있죠. 쌀이로 만든 거. 거기다가 흙을 다져서 딱 하면 쌀 3가마니 정도 무게가 된대요. 진짜 동네에서 쌀 2가마 졌다 그러면 굉장한 장사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인제 16, 17살 된 모든 신입드래꾼들에게 쌀 3가마니 지게를 지고 일어나고 시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면 들에 못 드는 거죠. 지고 일어나는 장정이 있느냐고요? 거의 없죠. 없는데 나온답니다. 그게 몇 년에 한 년 정도는 그게 나온대요. 그럼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구씨 같은 경우가 18살에 그 지게 지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장사를 키워내는 것, 그거를 하나의 성년식의 신입두레에 했고,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지역에서 최고 두레 싸움이 센 마을로 존속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코로나는 정부에서 걱정한 대로 오늘 500명을 넘은 걸로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연도 또 다 서겠죠. 썰렁해지네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치료제나
예방약이 나와서 바로 제대로 가기를 바라볼 밖에는요. 다음 주에는 좀 쉬어가겠습니다. 쉬어가면서 가벼운 이야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마을고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주 쪽하고 예산 쪽의 마을둘에 좀 조사했고요. 마을둘에는 둘에처럼 넓게 조사는 못해서 5번, 6번 정도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간 크게 안 넘었네요. 드론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 39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